금값이 미쳤어요. 또 사상 최고 폭등. 야,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9월 12일 현재예요. 트로이온스당 2584.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예요. 지난 8월 29일에 2560.3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사상 최고치라고 얘기했고, 지난 8월 12일에 2504.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 또 사상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그냥 계속 터지는 겁니다. 계속. 2024년 1월 1일 2072.9달러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터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가. 진짜 장난 아니죠. 여러분, 금값이 자꾸 사상 최고치 하는데 이 사상 최고치라는 의미가 뭘까요? 과거를 반추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금값이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올라갑니다. 오일쇼크 때도 보면 1976년 8월 30일에 트로이온스당 102.8달러가 1980년 1월 21일에 847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723.9%나 올랐습니다. 8.2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위기 때 올라갑니다. 위기 때. 위기가 좀 가라앉으면 떨어집니다. 실제로 오일쇼크 때도 1980년 1월 21일에 847달러였지만 1982년 3월 30일에는 326.5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2011년 9월 2일에 1876.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 9월 15일에 터졌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쭉 올라갔다가 위기가 좀 가라앉기 시작을 하니까 떨어지기 시작해서 2015년 12월 2일에는 1053.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8월 6일에 2069.4달러까지 최고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2018년 9월 27일에 1187.4달러였습니다. 위기 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은요. 지금이 위기라는 뜻이. 지금이 위기. 그러면 위기가 끝났느냐? 위기가 안 끝난 게 문제죠. 위기가 안 끝난 게 앞으로 금값을 계속 올려간다는 뜻이에요. 금값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말입니다.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9월 달에 역사적 통계로 봐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10월 달에도 역사적 통계를 봐서도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경기 침체의 조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경기 침체의 조짐이라는 게 미국의 고용 쇼크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제조 구매관리자 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가 얼마만큼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은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치는요. 금값이 트로이온스당 3,000달러까지도 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전하다는 거. 그러면 지금 금을 사야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철철 넘쳐요. 내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금을 비쌀 때든 쌀 때든 그냥 계속 일정액을 사는 게 좋습니다. 왜 일정액을 사는 게 좋냐? 아니 오일쇼크 때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보면 금값은 계속 우상향이에요. 떨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올라갑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떨어졌다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돈의 여유가 많으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말입니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금도 사고 달러도 사고 엔화도 사고 이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본다면 금값은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금값이 떨어지면 이게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투자하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죠. 위기가 지나면 분명히 떨어집니다.
위기가 지나면. 오일 쇼크 때도 위기가 지나니까 떨어졌고요.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위기가 지나니까 떨어졌고요. 코로나 때도 위기가 지나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기도 언젠가 지날 거고 지나면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을 때 사도 늦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천천히 가자는 거. 천천히 가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어떤 금을 살 것이냐에 또 문제잖아요. 금이라는 게 많잖아요. 종류가요. 뭐 금 ETF도 있고 실물금도 있고 금거래소 금통장도 있고 어떤 금을 살 것인가. 그것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실제 금을 보면 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은.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KRX라고 해서 1g 단위로 금을 사고 파는 금거래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온라인 수수료가 증권사에서 온라인 수수료 0.3%만 내면 나머지는 다 면제예요. 나중에 실물로 인출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물 인출 비용이 새롭게 들어간다는 거. 이게 좀 문제기는 하고요. 은행의 골드뱅킹은 0.01g 단위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좋은 게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소액으로 거래해서 계속 쌓아놓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세금이 너무 많아요. 예, 통장의 매매 기준율의 1%, 실물을 하면 매매 기준율이 5%예요. 굉장히 많죠, 수수료. 게다가 매매 차익에는 배당 소득세를 또 15.4% 내야 됩니다. 실물 거래의 경우는 실물을 인출 가능하고요. 금펀드는 뭐 ETF나 금펀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취 수수료도 내고요. 운영 보수료도 내고요. 배당 소득세도 내고 실물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투자하기가 편하죠. 투자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골드바. 부자들은 골드바가 최고는 않지요. 뭐. 최소 투자 단위가 10g이거든요. 물론 거래 수수료 냅니다. 부가세 10% 냅니다. 그러면서 실물로 보관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 맞는 금 투자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이 많으면 골드바를 사서 집안에 금고에 쟁기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뭐 거래 수수료 내고 부가세 낸다고 하지만 사실 증여세 생각을 하면 골드바로 가지고 있는 게 최고 좋죠. 나머지는 또 증여세 따로 다 내야 되잖아요. KRX든 골드뱅크든 금펀드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자들은 골드바를 사서 말입니다. 집안에 있는 금고 내지는 회사에 있는 금고에 집어넣는 것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들은 0.01g 골드뱅킹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금펀드도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저는 아직까지 금에 대한 투자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저는 KRX의 금 1g 단위로 파는 거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이 양도세, 부가세 면제 굉장히 좋죠. 온라인 정권 수수료만 0.3% 내거든요. 나중에 인출 비용이 있습니다. 인출 비용. 인출 안 하고 팔아버리죠. 뭐. 인출 안 하고 팔아버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KRS 금거래소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투자법을 선택을 해서 투자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국내 금값도 보면 지난 7월 17일에 살 때 46만 1,000원으로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그런데 9월 12일 지금도 46만 1,000원. 4,000원과 1,000원 차이인데 3,000원 사이인데 금값이 계속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하죠. 2023년 1월 3일을 보면 32만 2,500원이었거든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문제는 금을 이렇게 사고 팔면 살 때 팔 때가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죠. 거의 차이가 지금 9월 12일 기준으로 하면 46만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40만 6천원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5만 한 4, 5천원이 차이 난다는데 5만 4, 5천원이 우리가 땅을 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금을 사기엔 좀 부담스럽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금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말입니다. 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돌반지가 52만 6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돌팔찌가 104만 1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윳돈이 있을 때 조금씩 사 모으는 것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 말씀 오늘도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돈이 많을 경우에요. 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금은요, 뭐 돈이 많으면 골드바를 뭐 계속 일정하게 뭐 한 달 단위로 사는 것보다가 뭐 6개월 단위로 뭐 골드바 하나 아니면 분기 단위로 골드바 하나 이렇게 산다는 것. 그렇게 사면 앞으로도 괜찮아질 겁니다. 전 그래서 금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예, 돈이 많은 분들에게는 뭐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떨어질 때까지 저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패밀리 오피스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네,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아직까지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금값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많다. 그 말씀도 제가 아울러 드립니다. 뭐 지정학적인 위험이라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면 금값이 올라가거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요. 금값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자가 낮아지면 금값은 올라가고요. 이자가 높아지면 금값은 떨어집니다. 또한 중국이 침체가 되니까 금을 사자 금을 사. 금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금을 많이 중국에서 사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특히 말입니다. 인도에서도 금값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값은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은 예, 항상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것에 대응을 할 때는 천천히지만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금값이 사상 최고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 것은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크고요. 그 위기감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금을 많이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중국도 위기가 커지니까 금 하잖아요.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제 위기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금을 무더기로 사들인다. 그래서 금값이 사상 최고로 계속 올라간다는 뜻입니다.